선수 말도 들어보고 네.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왜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럼 자기는 어떤 게 필요한지. 보강운동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이제 프로팀에서는 보강운동의 개념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나? 보강운동, 저도 여기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작은 힐트를 튜빙으로 보충해서 뭐 강화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읽고 있거든요. 틀린 말 아니잖아. 틀린 말은 아니죠. 보강운동이라는 게 어떤 선수가 필요하지만 부족한 부분, 필요한 부분을 하는 거를 보강운동. 예를 들어서 이 선수가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데 퍼포먼스 내기 위한 어떤 단계들이 있다고 하면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수축의 운동을 하는 게 보강. 유연성이 떨어진다. 그럼 스트레칭을 하는 게 보강. 근력이 떨어진다. 그런 그 강화를 하는 게 보강. 이런 게 보강 운동이라고 나는 보거든. 맞죠. 맞는데 훈련 시간을 보면 웨이트 시간 안에 그게 다 들어가잖아요. 웨이트 시간 따로, 보강 운동 시간 따로, 스트레칭 시간 따로. 아예 다 분리를 시켜놨나? 분리를 그렇게 해버리면 과연 그게 맞는 건가? 굳이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아닐 수도 있지만 굳이 스트레칭 필요 없는 사람, 굳이 웨이트가 필요 없는 사람, 아니면 웨이트를 하면 안 되는 사람, 그 시간에 그 수축이 필요하다, 강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웨이트 시간에는 계속 그냥 웨이트를 해야 되나? 아니죠. 저는 웨이트 시간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완, 수축, 강화, 기능, 퍼포먼스가 자기한테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강화를 보강 운동이라고 이름 짓지 말고 웨이트 시간 안에 얘는 강화가 필요한데 그거를 그냥 그러면은 보강 운동이라는 이름이 잘못된 게 아니네. 웨이트 시간도 잘못된 거네. 그럼 그거는 웨이트 시간이 아니라 트레이닝 시간이 되는 거지. 트레이닝 시간 뭐 맞죠? 그렇지. 예. 트레이닝 시간이 되는 거고 그 시간 안에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트레이닝 시간으로 해놓고 이완, 수축, 강화, 기능, 퍼포먼스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 그게 트레이닝 시간에 예. 누구는 이거하고 누구는 이거하고 누구는 이거하고 누구는 이거하고 이렇게 돼야지. 예. 스트레칭 시간에 다 같이 스트레칭하고 웨이트 시간에 다 같이 웨이트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개념인 거잖아. 좀 좋은 방향인 것 중에 한 개가 이름은 웨이트 시간인데 그 시간 안에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스트레칭을 하고요. 이완을 만들고 거기서 자기가 알아서 강화를 하고 거기서 기능 퍼포먼스를 하고 바로 기술 훈련을 들어가거든요. 바로 기술. 예. 되게 잘 돼 있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예. 그럼 그런데 문제될 게 없잖아. 단점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자기가 뭘 이완을 해야 할지, 자기가 어떻게 수축을 해야 할지, 지금 퍼포먼스를 해야 하는 선수인데 아직 강화 단계만 하고 있고 그런 선수들이 있긴 있죠. 근데 그런 선수들은 제가 잡아주고 해야 하는데 교육을 하고 해야 하는데 다 못 봐주니까 팀이니까 일대 다수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프로그램을 주문다고 던져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가 지금 오늘 뭐가 필요한지 체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일단 그런 순서대로 애들이 루틴이 대충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루틴도 없는 애들은 조금 심각한 애들이고 자 그런데 강화가 어깨 아픈 애들은 강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강화가 전부 다 강화? 보강운동 보강운동. 투빙이 보강운동 수축. 수축 예 보강운동이 전부 다. 예 전부 다 하고 보강운동만 하고 필드 나간 애들이 있어요. 강화를 들어가면 그냥 웨이트가 들어가면 어깨가 아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튜빙으로 하겠다. 좀 더 낮은 단계 운동만 하겠다. 그런 정도면 시험 나가기 되게 불안정하죠. 강화를 뛰어넘고 퍼포먼스로 막 나가는 거니까. 퍼포먼스를 뛰어넘어서 기술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아예 이제 그 중간에 그 단계들을 없애놓고 가는 거니까. 모험이죠. 근데 아니 그래서 이제 내가 또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선수들이 왜 그렇게 할까가 사실 의문인 거거든. 자기들이 밴드만 튜빙만 해서 좋아지는 걸 느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얻어 걸린 적도 있는 것 같아. 수축을 해야 하는데 강화를 했다가 다쳐가지고 수축만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럼 오히려 그때는 이제 수축이라는 단계를 뛰어넘고 강화로 들어가 버린 거네. 네, 이완 스트레칭, 수축, 강화 순으로 가야 하는데 이완 스트레칭, 자기가 수축이 됐다고 생각하고 강화를 했는데 강화까지는 단계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강화를 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다시 수축만 계속 하는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수축으로 그리고 다치기 쉽지 않잖아요. 쉽지는 않지. 물론 다칠 수도 있긴 다칠 수도 있긴 한데. 그 전 단계가 안 되면 다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웨이트 강화보다는 위험성이 좀 떨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전한 걸 택하는 거고. 그게 돼서 좀 잘못 인식된 게 그러면 투빙을 많이 하면 안 다친다. 이제 또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거든요. 이거는
교육이 필요하네. 그래서 되게 선수를 많이 하잖아. 근데 실제로는. 실제로도 많이 하고 아유 그때 보디빌더들 봤을 때뭐 하루에 자기가 로데드컵 운동을 3,000번 이상 한다 아, 얘기하는 거 그냥 실소가 나오던데 그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식들이고 그런데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병원에서 수술하고 그땐 필요하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지. 누구나 다 수술한 환자들도 필요한 운동이다. 그리고 수술해서 좋아질 때 반드시 튜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튜빙은 언제든지 평생 해야 한다. 약간 이런 튜빙에서 강화되는 근육들은 피칭 메커니즘의 토크를 감당해내지 못하는데 이 근육 길이와 그 근육 힘 자체가 크지 않잖아. 이게 왜 밴드로 운동을 하는 건데 작은 근육이고 작은 토크를 내니까 무거운 밴드로 하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속근육들이 안 쓰이잖아. 네. 덤벨로 그 어깨 강화 운동할 때도 2kg 넘지 마라. 1.5kg에서 1kg로 해라. 밴드도 너무 강한 걸 하지 마라. 왜? 겉에 있는 근육이 쓰이니까. 근데 실제로 던지는 메커니즘에서 코킹 시에 발생되는 어깨의 토크가 계산되어 있다 이거. 엄청 크잖아. 그게. 그렇죠. 근데 과연 그 토크를 튜빙으로 했을 때 그 감당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게 숫자로만 봐도 힘든 내용이거든. 사실 어깨를 다치는 요인은 다른 데 있는데 완전히 낮은 단계에서 해야 되는 그 운동을 퍼포먼스, 기능 운동까지 실제 기술까지 접목시켜서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좀 어폐가 좀 있긴 있지. 그런데 그 업배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앞선 메이저리그들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프로그램 그 왜 그럴까? 부담 덜 되고 웨이트보다 미든 이걸 하고 나서 좋아졌다는 자기가 어깨가 아팠을 때 엄청 필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거지. 선수들이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네. 자기가 좀 어떤 안정감을 느끼니까. 맞죠. 그 말고 다른 방법을 접근을 해본 적이 없어.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픈 사람한테 밴드 말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일단 밴드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뭐 로테커프 운동이라고 하는데 안정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상태에 따라서 안정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벤치 프레스도 가능하고 그치. 네, 뭐 숄더 프레스도 가능하고 바벨로우도 할 때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정확한 자세에서 정확한 토크를 넣었을 때 저는 그게 어깨 안정성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기지. 과연 튜빙이랑 뭐가 다른가? 굳이 튜빙이랑 굳이 수축이 필요한가? 그 차라리 그게 강한데 튜빙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굳이 그게 필요할 것인가. 그 상황에 따라 그 정도 그치. 상황이 된다고 하면 네, 조금 더 효과적인 걸 하는 게 좋은데. 더 맞는 거. 그러니까 튜빙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치. 얘가 분명히 그 강화 부분에서 안 된다고 하면 처음에 왜 안 되는 걸 봐야죠. 이완이 잘못되는가 스트레칭이 잘못되는가 봐야죠. 아니면 뭐 수축이 잘못되는가 봐가지고 트레이너 봤을 때 이완 스트레칭 수축이 다 된다. 근데 계속 수축만 하는 건 아니다. 바로 강화로 가자. 정확한 큐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강 운동이 밴드, 뭐 덤벨 가지고 하는 우리 어깨 덤벨 체조 같은 느낌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선수가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게 보강 운동인데 밴드와 튜빙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보강 운동 중에 하나지. 네. 그게 전부가 아니고 무조건 그게 또 필요한 것도 아니다. 실제로 자기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그건 사실 트레이너가 알려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트레이너 몫이 트레이너의 역할인 거죠. 네. 예. 교육을 하고 선수들을 이해시켜야 하는데 그 선수 말도 들어보고 네.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왜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럼 자기는 어떤 게 필요한지. 자 그런데 여기서 실수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면 야 정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스트레칭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튜빙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웨이트 너무 책임한 거란 말이죠. 선수들은 그 시간을 과비하고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잖아 일단. 길어지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럼 결국 이게 주객이 정리될 수 있는 게 선수들은 시합을 해야 되는데 시합 전에 체력을 다 소진하는 형태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캠프 가서도 기술 훈련, 뭐 더 중요한 훈련 그치. 해야 하는데 뭐 그런 걸로 시간을 떼어버리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딱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데 필요한 게 뭔지 알려줘가지고 그걸 하는 게 보강 운동이고 맞죠. 그런 것들은 다 트레이닝 시간 안에 다 안에서 진행되는 다 게 제일 좋고. 그렇게 하려면 트레이너 역량도 있어야 있어야 하고 되고. 트레이너 수도 많아야겠죠. 선수들 다 각자 분석을 하고 해야 되니까. 맞죠. 그리고 저를 같은 이야기 같진 않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해야 돼. 비싼 얘기예요. 토론이 돼야 되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정도. 아우 좋네. 지금은 되게 좋아졌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웨이트 1시간, 스트레칭 1시간, 아니 스트레칭 1시간, 1시간? 40분, 스트레칭 40분, 4, 50분 정도, 러닝 1시간, 웨이트 1시간, 코어 1시간, 번호도 1시간, 뭐 이건 5시간 하루에 거기서 뭐 한 번씩 한 시간 정도 빠질 때가 있고 빠질 때가 있고 지금 되게 좋았습니다. 여기서 엄청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수들과 잘 재밌겠네. 소통이 잘 된다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겠네. 네. 좀 뽑아달래가지고. 맨날 얘기해요.